인천국제공항은 면적 54헥타르로 국내 최대 공항이다. 동시에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항은 창립 이래 동북아 내에서 국제 민간 항공 및 물품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서울과 한국 전반의 경제, 문화, 정치, 관광을 홍보합니다. 한국에 괜찮은 공항은 있고, 인천공항에 하루 갇혀버린 독일 기자가 놀란 이유. 한국 인천공항 안.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보입니다. 통화가 끝난 여성은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 만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끝난 듯 허무한 표정을 지으면서 방법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언가를 찾아가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엥겔브레이트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독일에 산다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세계 최강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넨 공항은 독일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다양한 서비스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공항은 정말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조사되는 리을본 전 세계 공항 순위에서 독일은 최고가 아니었죠. 파리나 미국같이 기술적인 선진국이나 싱가폴, 카타르처럼 자본을 밀어넣어서 만든 공항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항상 독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한국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물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한국은 기술력이나 경제적으로나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다고 들었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항이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저는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어이가 없게도 저는 한국을 방문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공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작은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생활 방식이나 특이한 문화들을 설명하는 글을 자주 쓰는데 가끔 독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던 중 어이없게도 이 작은 마을의 독자 중 한 분이 한국이란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편집부에서 재밌는 주제인 것 같다고 저를 그냥 한국으로 보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돈이야 다 지원이 되고 제가 편한 날에 다녀와도 된다고 했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굳이 가야 하나 생각이 들던 때 편집장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럴 거면 일을 관두라는 이야기에 싫어도 한국으로 떠나야만 했죠. 그렇게 억지로 떠밀리듯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제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까지 발전이 이루어져 있었고 어디 하나 눈을 돌려도 놀라움이 안 생기는 곳이 없었죠. LILT. 하지만 독일의 공항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역사가 더 짧은 한국의 공항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것은 무시하지 못하니 말이죠. 그렇게 입국 심사를 끝내고 나온 공항은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긴 했지만 저는 공항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기에 곧장 제가 예약한 숙소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예약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있는 화를 다 내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결제가 된 것과 이메일로 예약 확인까지 받았는데 한국을 오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안 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10분 넘게 계속 화를 내는 제게 돌아온 답은 예약 날짜를 헷갈린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루 지난 날짜로 예약이 되어 있고 오늘은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부터 방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은 빈 방이 없어 그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굳어버리게 되었으며 통화가 끝난 후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확인을 해보았을 때 제가 바보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저는 출발 날짜만 보고 거기에 맞춰 방을 예약했던 것이었고 시차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루라는 텀이 생기게 된 거였죠. 결국 저는 급한 대로 방을 알아보았지만 놀랍게도 당장 예약을 할 수 있는 방이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공항에서 하룻밤을 버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래도 공항이라는 안전한 공간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빨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인지 공항의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했고 저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무언가를 설명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공항 내에 캡슐 호텔이 있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면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었고 정말 예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열쇠 없이 핸드폰만을 이용해서 체크인, 체크아웃, 환경 조절까지 자유롭게 가능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며 하루 정도 쉬고 가기엔 정말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호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짐을 넣어놓고 보니 결국 하루라는 시간을 공항 안에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 공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로 하고 나와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독일 공항이 한국 공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확인했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와 기술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여권을 잘못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기한이 만료된 여권이나 남의 여권을 갖고 오는 그런 사소한 실수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에는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은 긴급하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떤 서류들을 내어주면 긴급하게 여권이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여권을 분실한 적이 있어 결국 가족 여행을 저만 못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독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2시간만 기다리면 발급되는 여권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위대해 보이는 기술이었죠. 그렇게 부러움의 눈빛을 하며 그 공간을 나와 또 돌아다니던 와중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어떤 공간만 들어갔다 오면 옷이 하나씩 생겨서 나오는 진귀한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그 모습이 신기해서 그들을 따라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곳엔 사람들의 외투를 보관해주는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은 어떤 종이를 내어주면 외투를 받는 형식을 띠고 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아무래도 나라별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날씨가 다르기에 더운 나라로 향하는 경우 외투를 갖고 가면 짐이 되고 캐리어에 넣게 되어도 무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코트룸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보통 수화물의 무게를 맞출 때 정확하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닌 여유 공간을 남겨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트나 무언가 짐을 더 실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그런 것인데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짐을 알맞게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한국의 공항은 서비스부터 기술력까지 앞 다투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고 멍해진 기분을 갖고 담배 공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가 면세점 쪽을 좀 걷게 되었는데 그 공간을 보게 되었으며 그 안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와 협업을 한 문화나 예술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공간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한국의 공항은
무언가 부족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그 공간을 잘 이용하고 호텔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다가 잠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 잠에 덜 깬 상태로 공항 밖으로 나가다가 실수로 캐리어를 놓치게 되면서 바퀴와 손잡이가 깨져버리는 불상사가 생겨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는데 어제 그 공항 직원이 또 저를 찾아와 이번엔 무슨 일이냐 물었고 결국 저는 제 캐리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참 많은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며 이번엔 그 캐리어를 들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제 문화와 전시를 즐겼던 곳으로 걸어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 수없이 많은 캐리어가 세워져 있는 공간이 나왔고 그 안에 누군가 나와 저를 도와주고 있는 직원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갑자기 제 짐을 다 뺀 후 캐리어를 안쪽으로 들고 가더군요.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 놀랍게도 손잡이와 바퀴까지 다 고쳐서 가져다 주시더군요. 그러고는 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저에게 전해주었는데 저는 그 순간 이곳이 캐리어를 수리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안에 호텔이 있는 것부터가 놀라운데 코트를 맡아준다던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해주고 캐리어마저 수리를 해주는 공간이 공항에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이런 한국의 공항보다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국가들의 공항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청결한 공간, 최고의 기술력과 그 안에 국민을 위한 배려는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어디 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문화를 여과 없이 즐길 수 있었고 그 안에서는 더 넓은 공간에 공항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를 느끼게 되었으며 제가 독일로 돌아와서 쓴 칼럼은 ADIVE 큰 화제가 되면서 우리 잡지사는 더욱 큰 후원사에게 후원을 받게 되면서 저는 높은 수준의 칼럼니스트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경험을 하기 전에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게 된다는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한국의 공항보다 좋다고 말하는 공항들도 한번 다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싱가포르나 일본, 미국이 한국만큼 좋은 서비스를 자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국제공항 손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 공항의 기술력과 치안 규모외로 이상하게도 이착륙 비행기 수와 공항 이용객 수 또한 반영이 돼서 저런 수치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사실 순위를 정할 때 몇몇 사항은 빼야 되는 게 아닌지 생각될 정도로요.